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 특히 무질서한 인지의 한계라는 글,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혼돈적 사고, 그러니까 아주 유연하고 즉흥적인 사고방식의 다른 면, 그 한계랑 단점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질서 있는 사고랑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그런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자료에서 말하는 혼돈적 사고가 그냥 뭐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런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적 사고는 좀 다른데요. 어떤 고정된 틀을 거부하고요. 현재 순간, 그리고 유연성, 여기에 큰 가치를 두는 그런 인지 스터이를 말해요. 아, 유연성이요? 네. 그래서 즉흥성이나 적응력은 높은데, 때로는 구조나 장기 계획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죠.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좀 보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명확히 해주시니 좋네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과도한 충동성이더라고요. 네, 충동성. 당장의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서 뭐 결과를 별로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경향이요. 예시로 나온 게 갑자기 결혼 생활이 실증나서 아내한테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린 남편 이야기. 아, 이게 좀 단순 변동 이상인 것 같은데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그 통제되지 않은 충동성이 가져올 파장입니다. 아, 파장이요? 네. 자료를 보면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뭐 위험운전이라든가 관계 파탄, 음, 심지어는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죠. 아, 심각하네요. 순간의 만족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장기적인 결과나 다른 사람한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 신중함이나 계획을 중시하는 질서 있는 사고랑은 정말 정반대 모습이죠. 뭐랄까, 현재에 너무 몰입해서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놓치는 상황.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순간에 대한 몰입이 그런 결과까지. 그렇군요. 이런 충동성이 또 다른 문제, 바로 그 일관성 부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관성. 어제 했던 말이랑 오늘 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어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고요. 그렇죠. 심지어 자료에서는 이런 비일관성 때문에 뭐 매일 똑같은 불평하는 사람한테 계속 속는다거나 하는 그런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을 잘 못 알아챈대요. 이용당하기 쉽다고까지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왜 이런 불일치가 나타날까? 이걸 봐야 하는데요. 네, 혼돈적 사고는 매 순간 그 현재 맥락에 최적화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아, 현재에만요? 네, 근데 그 대가로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질서 있는 사고도 지나치면 현재 상황에 너무 융통성 없게 대처하는 단점은 있고요. 그쵸. 양쪽 다 장단점이 있네요. 네, 마치 혼돈적 사고는 지금 여기에 사는 거고 질서 있는 사고는 과거 경험이랑 미래 계획 속에 사는 것 같달까요? 결국은 그 신뢰와 적응 사이의 균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적응 사이의 균형이라. 아,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런 일관성 부족은 또 자연스럽게 장기적 목표의 부재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뭐 5년 뒤 계획 이런 거 잘 안 세우고 야망이나 뚜렷한 목적의식이 좀 없어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때로는 막 성공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좀 뒤처진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직업보다 좋은 책 한 권 읽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가치관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 목표 지향성 부족이라는 게 개인을 외부 영향력에 좀 취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취약하게요? 네. 자료가 지적하듯이 남들이 정해준 길, 뭐 결혼이라던가 직업 같은 거요. 그걸 별 비판 없이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공허함이나 책임감 부재를 느낄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성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다 보니까 뭐 성공 직전에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아, 실수를 해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자꾸 반복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되는 대로 살자 하는 태도가 자칫하면 그냥 표류하거나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자신의 길을 찾기보다는 외부 흐름에 좀 맡기게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숙명론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네, 숙명론. 자기 삶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인데 근데 또 역설적으로 결과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도 보인다고 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네, 그게 좀 그렇죠. 또 하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미는 이상주의, 이것 때문에 이용당하기 쉽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이 두 가지에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숙명론이라는 게요.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합니다. 아, 그런 면도 있군요. 네. 하지만 아까 말한 그 충동성이랑 결합하면 어차피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식의 무모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과도한 신뢰도 좀 비슷해요. 진심으로 남을 대하는 거 관계 시작엔 좋죠. 근데 악의나 속임수에 대한 방어 기제가 너무 부족하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돼요. 네. 자료에서 나온 그 벨크로랑 테플론 비유가 이 지점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아, 그 비유요? 네. 혼돈적 사고는 벨크로처럼 뭐든 쉽게 끌어당기고 달라붙는 경향이 있죠. 굉장히 수용적인 거예요. 반면에 질서 있는 사고는 테플론처럼 좀 거리를 두고 잘 달라붙지 않고요. 경계심이 강하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벨크로와 테플론 비유, 아, 정말 확 와닿네요. 마지막으로 과민감성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좀 특이했어요. 비판은 굉장히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모욕은 오히려 잘 견딘다고요. 네네. 질서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과는 완전 정반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감정적인 반응 패턴에서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혼돈적 사고는 타인 감정에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높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잘못이 아닌 비난까지도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반면에 질서 있는 사고는 그 자존심이나 원칙,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네. 이게 또 의사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돈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비판을 너무 부드럽게 전달하려다가 메시지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아, 너무 돌려 말해서요. 네. 반대로 질서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은 때로는 문제를 좀 과장해야 상대방 주의를 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자료의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혼돈적 사고라는 게 분명히 창의성이나 유연성, 현재에 대한 몰입 같은 강력한 장점들이 있지만요. 그렇죠. 그 이면에는 충동성, 비일관성, 또 목표 부재, 과도한 신뢰 같은 좀 실질적인 한계점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기보다는 두 사고방식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 그리고 자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벨크로처럼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막 얽히는 경향, 네. 그리고 테플론처럼 거리를 두고 튕겨내는 경향.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스스로를 벨크로와 테플론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아, 그리고 그 이유는 뭘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